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제가 대박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이런 실험이 나오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화면에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는 단어를 맞추게 했어요. 보통 배고픈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거의 모든 단어에서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비슷했는데, 음식 관련 단어, 예를 들면 케이크, 쿠키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배고픈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맞췄다는 거죠. 결핍 상태에 있는 뇌는 자기가 결핍한 것을 향해서 자동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과 관련된 것을 놀랍도록 잘 파악한다고 해요. 1,000원 할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마트가 10원 더 싼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생존을 위해서 적응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데, 이 돈에 대한 집중이 터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터널 다 아시죠? 우리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터널이요. 이 터널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앞만 보이잖아요. 옆도 안 보이고 뭐 위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돈 걱정이 뇌를 꽉 채우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 노후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으니까요. 급하지 않으면 뇌가 자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있는데, 미국 뉴저지 쇼핑몰에서 한 실험입니다. 소득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상황을 줬어요.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 수리비가 필요하다. 한 그룹에는 수리비를 15만 원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한테 IQ 테스트를 했는데, 수리비가 15만 원일 때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비슷한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수리비가 150만 원일 때 저소득자들의 IQ 테스트 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 13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요 13포인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술을 마신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걱정 하나가 뇌에 그 정도 부담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 연구도 있는데, 이 농부들은 수확철에 돈이 생기고 수확전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연구팀이 수학 전이랑 후에 이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없는 수학 전에는 성적이 낮았지만 돈이 생긴 수학 후에는 성적이 올라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건 이 가난한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이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핍 상황이 계속되면 저글링이 시작된다고 해요. 저글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공중에 공을 여러 개 던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는 그 저글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결핍 상태의 이런 삶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보험료, 밀린 관리비,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글링의 공처럼 모두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이거 정말 하나하나 받아내기가 너무나 바쁘죠. 앞을 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슬랙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슬랙이 뭐냐면 여유 같은 거죠. 이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 중 하나가 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150만 원을 내도 통장에 여전히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이 머릿속을 그렇게 점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15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그 걱정으로 꽉 차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터널이 생기면서 또 IQ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쁜 결정을 하고 더 가난하게 된다는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유가 없으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이랑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이 고정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늘지 않고, 그리고 저글링 돌리는 것처럼 정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의 생각 가운데 뭔가 유연함이 떨어지고 경직되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스스로 느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취미고 여행이고 뭐 아이들 교육이고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나는 오로지 '아 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터널 끝에 있는 그냥 그 한 점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왜 저축 안 해요? 뭐 왜 건강 관리 안 해요? 왜 공부 안 해요?"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억울하죠. 나도 물론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다. 이 뇌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 그 해결 동시에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건 가능하다. 단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 여유가 꼭 돈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걱정을 머릿속 밖으로 꺼내 쓰는 습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값에서 하루 1,000원 아껴서 별도로 봉투에 넣어 두기. 하루 일정 중에 아무것도 안 적힌 1시간을 남겨 두기. 또 가족 중 한 명이랑 한 달에 한 번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안건 없이 밥 한 번 먹기. 뭐 요런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또 생각 중입니다. 요런 아주 작은 여유 하나가 뇌에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더 나은 결정을 만들고 또 더 나은 결정이 조금씩 더 큰 그런 여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